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유시민 이사장 등장 이야기입니다. 자, 검언 유착 사건, 지금 가장 핫한 사건이죠. 이동재 기자가 구속이 됐고요. 이제 한동훈, 윤석열, 이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동재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공모에 의한 검찰 권력과 언론의 이 합작품이냐, 자, 요 대목만 남아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은 이 윤석열, 한동훈도 관계가 없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윤석열 총장이요, 이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사팀이 수사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크게 한 방 꽝 먹은 상황이죠. 수사권 지휘, 이걸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 검언 유착 사건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움직였던 정황들이 윤석열, 한동훈이 이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공개된 녹취록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유시민 이사장님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일까 몇 가지밖에는 해석이 좀 잘 안 됐는데, 제가 해석이 잘 안 됐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까지 종합해서 들으니까 이 공작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으로 쭉 흘러왔구나라는 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 또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시민 이사장님은 이 녹취록을 보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이동재 기자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깊게 이해하게 됐다. 그 전에 추측만 했던 여러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약간의 윤곽,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유시민을 엮기 위한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9년 8월 2일에 시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작년에 신라젠의 팩사백이라는 항암제, 근데 이제 국제 이 3상, 임상의 1상, 2상, 3상, 3상까지 들어가서 신라젠이 막 떡상하다가 3상이 실패로 판명이 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엄청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신라젠을 대리하는 변호사분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신라젠과 양산에 부산대병원이 손잡고 임상연구센터 이런 데 만드는 행사에서 이제 축사했던 걸 거론하면서 그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최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심각하지 않았죠. 별일이 없었던 것이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사태 와중에 엄청나게 이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다가 2월 초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연락이 와요.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문자 남기고 부재중 전화 찍히고 막 이랬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신라젠 행사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들, 이런 게 기자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아주 중요한 날짜를 이야기를 합니다. 2월 5일, 6일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 집중적으로 사진을 토대로 문자 메시지 보내서 질문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어디에 공개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니었고 출처 불명의,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 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 사진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된 것이 2월 5일, 6일.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때도 보수 극우 유튜브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신라젠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감옥 갈 거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자, 그리고 이 진행자 김종배 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본인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는데 너는 유시민 좀 찾아라 라고 후배한테 얘기했다는 이동재 기자의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라고 하는 거에 언론이 주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그게 2월 5일 무렵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 그때가 언제인지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라면 언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만났으면 그때 언제라고 물을 텐데 그때라는 표현은 앞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회사에 올려봤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해석한 채널A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채널A는 취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여기서도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회사에 올려봤는데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쟤네들이 플레이하면 너만 바보 된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걔네들 플레이 못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부분, 여기를 얘기하면서 또 그때가 나오는데 2월 5일 무렵이라고 본다. 그리고 2월 5일쯤으로 보는 이유가 이때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때 저도 이거 유시민 엮기 공작이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난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님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6일부터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보도에 전부 유시민 이사장 이름이 나왔다. 신라젠 수사팀 보강 보도에 2월 6일이 어떤 날이냐, 무슨 날이냐 하면 채널A가 낸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2월 6일 날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쪽 단톡방에, 법조팀 단톡방에 신라젠 관련해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 유시민 이사장을 잡으려고 하는, 취재한다는 걸 올린 게 2월 6일이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대개 2월 5일경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 말하는 그때가 2월 5일 요 정도쯤일 거라고 추측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에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2월 13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있었던 만남이란 게 최초의 만남도 아니고 신라젠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아웃소싱 사건이라고 본다.
외주를 준 거다. 자, 외주를 준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명숙 전 총리를 공작을 했었을 때 검사가 직접 움직였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불러서 한만호 씨를 부르고 70번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조사 기록을 남긴 건 4-5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65번 이렇게는 불러다가 괴롭히고 고통을 준 거다. 그걸 검찰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박연차를 불러다가 그렇게 했고, 조국 교수 때는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그런데 공수처도 출범하고 그래서 이게 검찰이 직접 하는 게 위험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증언을 직접 조작하고 교육하고 회유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인데 자기 손으로 하면 잘못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주 줬다고 보는 겁니다. 채널A에 찍어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34개 제일 많이 했고 그중에 이동재가 29건. 이 커넥션은 조국 사태 와중에 한동훈 검사가 총지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단톡방을 물어봤을 때 그 단톡방 폭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톡방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론을 조종해 오다가 그 과정에서 맺어진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자 이동재에게 이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진행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젠 수사 결과를 검찰에 발표했는데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에는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찝쩍거려 보다가 MBC에서 특정 보도를 했잖아요. 이 건을. 그게 터지면서 손 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 검사가 왜 그랬을까는 이해가 된다. 한동훈 검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8월 2일 보도라고 한 게 이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제가 매주 윤석열 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왔잖아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그러니까 검찰이 유시민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아라. 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철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서 추가 기소권 가지고 압박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동영상에 나왔어? 신라젠? 거기 가서 부산까지 가서 양산까지 가서 축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공짜라는 놈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천만 원. 이 신라젠에서 현금이 수상하게 흘러간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검찰은 유시민에게 간 돈으로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동훈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시민처럼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이 부산까지 양산까지 가서 축사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냥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3천만 원 받았다라는 거의 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서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면 그 정도 돈은 받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유시민도 당연히 받았을 거다 하고 확정 지어놓고 이제 엮기를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에서 한동훈 검사 말이 그냥 거기 온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것을 넘어서서 주가를 띄우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돈을 받고 강연을 한 거니까 주가 조작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동훈은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도요 똑같습니다. 사모펀드를 했어, 민정수석까지 했어. 자, 이건 무조건 캐면 뭔가 나온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수사예요. 왜 확신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니까요. 유시민에 대해서도 3천만 원 이상 받았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건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건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시민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 자기를 이렇게 엮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의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게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한다. 이게 드러난 정황들이 육식 공룡인지 초식 공룡인지 대충 짐작되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라고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다, 자기 감싸기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확실히 개입되어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 자, 그리고 더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을 거라고 의심하는 대목을 얘기하는데 바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것. 알릴레오에서 얘기를 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누가 들여다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자, 국가기관이 누군가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누가 들여다봤는지 일정 기간 동안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들여다본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국가기관에 다 알아봤는데 검찰 빼고는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들여다본 것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6개월이 지나서 누가 들여다봤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또 못 보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통지 유예 청구를 걸어 놓았다는 겁니다. 3개월 유예를 연장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3개월이 지나가면 또 3개월 유예 연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들여다본 것은 확실하고 검찰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재단은 계좌가 두 종류가 있다. 돈이 들어오는 계좌, 그리고 돈이 나가는 계좌. 자, 들어오는 계좌는 들여다볼 수 있다. 기분 나쁘지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지출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 시선 집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봤냐? 대답하라. 은행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이걸 걸어놓으면 누가 이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오늘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수사 관련돼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검찰의 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모두 다 맞아 들어갔죠. 그러니 유시민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검찰이 증언으로 엮으려고 한 사건, 이겁니다. 거기다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까지 들여다본 것, 이건 알릴레오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불법 사찰이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하지만 이 녹취록으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쭉 흘러가게 된 사건인지 우리는 대충 그림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 예측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제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인터뷰 말미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 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